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들의 음모는 경제적 성공을 촉진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시합니다. 기요사키는 전통적인 저축 방식 대신 현명한 소비와 현금 흐름, 자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를 축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강조합니다. 투자, 돈 관리 및 빚의 올바른 사용법을 통해 원활한 현금 흐름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성을 이루는 방법을 진솔하게 설명합니다. 기요사키는 부자들이 진정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돈 버는 전략들을 부족함 없이 알려주고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강조하기 위해 본인의 피 같은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펼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자들의 숨겨진 돈에 대한 비밀과 성공 열쇠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돈을 쓰는 법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 집중하는 반면 새로운 규칙에서는 돈을 쓰는 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의 저서에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가 부의 축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안다라고 말하며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돈을 쓰는 법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소비는 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나에게 어떤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동아사이언스의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소비는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경험을 중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의 경험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거나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물질적인 소비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돈을 쓰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돈을 쓰는 법은 절제와 계획의 중요성을 포함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작정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브런치 스토리에서는 아이들이 소비의 즐거움과 더불어 절제와 계획의 중요성을 배울 때 돈을 쓰는 능력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삶을 조율하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는다고 설명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소비 습관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곳에 돈을 투자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소비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돈을 현명하게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길이자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방법입니다. 돈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소비 습관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챕터 2. 부자의 돈 관리 원칙. 부자들은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위해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입보다 지출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전문가들은 주거비가 수입의 15%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흐름 자산의 중요성. 부자들은 현금 흐름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현금 흐름 자산이란 본래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배당금이나 임대료 같은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에 유리합니다. 지출 관리의 중요성. 부자들은 지출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수입의 20%에서 30%를 저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축한 돈은 나중에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3. 투자 전략과 자산 배분. 부자들은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다면 그 분야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제 트렌드를 읽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 부자들의 성공 사례. 부자들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그들이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투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은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5. 부자가 되기 위한 실천 방법.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둘째,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저축을 생활화합니다. 셋째, 현금 흐름 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경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의 돈 관리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부자들의 원칙을 따라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챕터 3. 돈의 새로운 규칙과 금융 지식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 집중하는 반면 새로운 규칙에서는 돈을 쓰는 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돈이 지식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정보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판단하여 돈을 벌거나 잃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 지식이 경제적 성공의 열쇠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 지식이 없어서 손해를 보곤 합니다. 경제 공부를 통해 부동산, 주식, 펀드 등의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식이 쌓이면 경제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빚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빚은 자산을 늘리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에서 대출을 받아 자산을 늘리는 전략은 많은 부자들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좋은 빚을 활용하여 자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현금 흐름을 통제하고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달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체크하고 여유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융 IQ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나 이론을 넘어서 실제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연구와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금융 IQ를 높여가면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하고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들의 음모를 통해 우리는 금융 지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왜 부자들의 규칙을 이해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기요사키는 우리가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금융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규칙들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금융 지식을 높이고 현명하게 돈을 사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챕터 4. 부자들의 음탕한 음모. 1. 돈의 언어와 태도 변화의 중요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 집중하는 반면 새로운 규칙에서는 돈을 쓰는 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이처럼 돈의 언어와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자들은 교육 제도를 통해 돈의 언어를 빼앗고 대신 실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수학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돈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문적인 수학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돈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의 흐름, 투자 그리고 현금 관리입니다. 이처럼 부자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돈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도록 만들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돈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돈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결과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산을 늘리기 위한 지식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가난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다루는데 필요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태도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그들의 삶에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국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3. 가난한 사람들의 태도 변화. 경제적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회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투자 대신 게으름으로 이어지며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이들은 돈을 벌기보다 소비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에는 부의 축적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태도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4. 부자 되기 위한 태도 변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돈과 투자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부자들은 현금 흐름을 중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금이나 소비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부의 축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춘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5. 부의 축적을 위한 투자 전략. 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현금 흐름 중심의 투자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현금 흐름이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될 때 비로소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장기적으로 부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 부자들의 음모. 로버트 기요사키의 저서인 부자들의 음모는 이러한 관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들이 돈의 규칙을 바꿈으로써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돈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비판합니다. 이 책은 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돈의 언어를 배우고 태도를 변화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돈의 언어와 태도 변화는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의 언어를 배우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챕터 5. 돈에 대한 태도와 경제적 성공의 상관관계. 돈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경제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라는 제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들이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 부자들은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돈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돈을 단순한 수단이 아닌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돈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위험한 것은 금융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조언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과 투자에 대한 관점 및 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그는 부자들의 음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기요사키는 부자들이 돈을 쓰는 법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그들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 집중하는 반면 새로운 규칙에서는 돈을 쓰는 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돈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돈을 쓰는 방식이 우리의 경제적 현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난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현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돈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경제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올바른 투자와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챕터 6. 판매의 중요성 이해하기. 1. 판매의 본질.
판매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판매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 집중하는 반면 새로운 규칙에서는 돈을 쓰는 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판매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그 가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들은 판매 기술을 통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결과로 경제적 여유를 누리게 됩니다. 부자의 음모, 판매와 경제적 성공. 부자들은 종종 팔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판매가 단순히 경제적 여유를 창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기 위한 방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많아야 하며 이는 경제적 여유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 경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립니다. 이는 단순한 상품 거래를 넘어서 자신이 가진 자산을 활용한 경제적 전략입니다. 판매의 심리학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감정적으로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더 쉽게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판매의 기술과 거절 극복하기. 성공적인 판매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타겟 고객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제품의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왜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후속 관리입니다. 판매 후에도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거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판매에 나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절이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판매 기술의 핵심입니다. 실패해서 배우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판매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판매 기술은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접근 방식을 취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고객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매자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판매를 위한 전략. 판매를 위한 전략은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고객 분석. 고객의 필요와 선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치 제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이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판매 채널. 온라인, 오프라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활용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고객 피드백.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판매의 힘과 미래. 판매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 속에서 판매의 방식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판매자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판매를 통해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매자가 되어보세요.